안녕하십니까. 오브 더 탑 코멘트 2023년 12월 5일입니다. IS가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밝힌 필리핀에서의 폭발물 테러가 있었고,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의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고, 필리핀에서의 지진과 인도네시아의 화산 폭발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이 되었고, 세계에서 흉흉한 일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하게 오르던 미국의 주식은 어제 다우, 나스닥, S&P는 각각 0.11, 0.84, 0.54%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현재 2년 만기 국채는 4.64%로 올라오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또한 4.25%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가격은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는 목요일에 발표가 될 11월의 미국의 비농업 고용 수치입니다. 이것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며 12월 13일과 13일에 있을 FOMC 미팅에서의 금리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세 헤지 펀드들은 11월에도 계속해서 중국의 주식들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버틴다는 것은 반대로 중국 주식을 사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티은행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런던에서 관리직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CEO는 아주 강한 시장의 수요 속에서 자사의 AI 프로세서를 일본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2조엔 17조 7,87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한 지 2주도 채 안 돼서 엔비디아의 CEO가 일본을 방문했고, 추가 자금 중의 일부는 대만의 TSMC와 일본의 라피루스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19개월 이래 처음으로 42,000불을 넘었으며,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1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코인들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엘사르바도르가 투자했던 비트코인도 2.84% 오르면서 이익이 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했던 전 대통령은 다음번 재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79개의 저축은행의 적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건전성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국내 저축은행의 3분기 누적 순손실은 1,414억 원으로 1분기 누적 적자였던 960억보다도 453억이 증가했습니다. 연체율도 2분기에 5.33%보다 올라온 6.15%입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5.12%에서 5.4%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승용차협회에 의하면 11월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17.8%가 하락한 85만 2,431대에 그쳐서 2022년 12월 1일에 최대의 낙폭을 보여주었으며, 반면 BYD의 판매가 늘고 있으며 리아우토와 샤오미도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 경쟁이 더욱 커질 모습입니다. 중국의 문제가 많은 부동산 회사인 헝다의 청산에 대한 심리를 홍콩의 법원이 어제 열렸지만 1월 29일까지 연기를 했으며, 판사는 헝다의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관련된 당국과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여파가 미칠 청산까지는 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올해의 단어로 Z세대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유혹하는 능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RIZZ입니다. 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이 단어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광팬이라는 뜻의 스위프티나 비공식적인 연애 또는 관계를 뜻하는 시츄에이션십 또는 AI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지시를 의미하는 프롬프트를 이기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리즈는 카리스마의 중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공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는 전범으로 재판을 넘겨질 것이라고 하며 그를 지지하는 서방 세계를 비난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2026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의 라인업을 6개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백만 불의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승인할 필요성에 대해 긴급 사안을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은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중단될 수 있다고 했으며, 상원과 하원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미국이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지원을 보내기 위한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서 3일 동안 연속 총격전을 펼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검사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에서 양쪽 모두 국제법을 준수하고 포위가 된 가자지구에 인도적인 지원이 전달되도록 더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공격 범위를 남쪽 지역의 도시까지 넓히며 그곳의 사람들을 피난을 가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유진투자증권이라는 곳에서는 삼성 SEI와 향후 5년간 43조 9천억 원의 양극재를
제공하는 것을 계약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비중 축소의 의견을 유지했고, 한국의 양극화 기업들,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며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미음으로 시작하는 경제지는 오늘 오전에 급등한 에코프로비엠 팔고 그 대신 이 주식 담았다. 가로 열고 주식 초고수는 지금 가로 닫고 라는 기사를 싣고 투자 수익률 상위 1% 초고수들은 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에코프로, 엔캠, 동화기업, 코론글로벌, 제주반도체 등을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순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SK하이닉스, 솔브레인, 에코프로HN, APSP 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이 끝난 후 어제 에코프로비엠은 15.36%가 올랐고, SK하이닉스가 1.13% 빠졌고, 솔브레인이 0.17% 빠졌고, 에코프로HN은 변동이 없었으며 HPSP는 2.11% 하락했습니다. 초고수들이 도대체 어떻게 누가 초고수인지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고수들이 매수한 에코프로는 7.87% 빠졌고, 엔캠은 9.84% 올랐고, 동화기업은 3.85% 올랐고, 코오롱 글로벌은 8.36% 빠졌고, 제주반도체는 3.82%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초고수가 누군지는 모르나 언론의 기사는 오늘의 운세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국 시간 10시 10분 현재 지수는 0.36%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 하이브, 키움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대한항공 우선주, 그리고 어제 많이 오르던 에코프로비엠은 0.9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TF는 HSCI가 0.74% 오르며 6,8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반도체는 1.11%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84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 동심을 파괴하는 사진 한 장 올렸습니다. 카페에. 굉장히 짠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